먼저 그 워드프레스 사용자 권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는 우리가 관리자로서 사람들한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나 혼자 쓴다. 그러면 그냥 나 혼자 관리자로 하면은 다 끝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여러 사람들이 이 작업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컨텐츠를 올린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구독자.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프로필 관리.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게시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글 쓸 수 있게 한다면 방명록처럼 그런 거에다가는 글을 쓸 수 있겠지만 어떤 정식적인 그런 데에서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여자, 컨트리뷰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컨트리뷰터는 내가 글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등록이 되지 않고 관리자가 한번 리뷰해보고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를 승인을 해주면 글이 올라가는, 진짜 컨트리뷰터, 자기는 아무것도 어떤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uthor, 그 작성자가 있어요. 블로그의 어떤 한 카테고리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거나 그 어떤 게시판을 만들었을 때 그 게시판 관리자로서 그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쓴 글만 삭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권한이 조금 더 올라가면 편집자. 이 사람들은 뭐 게시글, 댓글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쓴 것들도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메뉴라든가 우리 그 어드민 있죠? 어드민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여러 작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 관리자, 이 사람들은 워드프레스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관리자로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신중하게 어떻게 할 건지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같은데 방명록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이제 방명록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홈페이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됐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로 소통해야 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글쓰기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런데 글쓰기 권한을 줬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열어놓고 해버리면 안 되고, 특히나 만약에 글쓰기 권한을 주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글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허용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컨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등록을 하면, 회원가입을 하면 그 사람을 인증을 해서 뭐 실명으로 글을 쓰게 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오픈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글에 그 로봇이 있어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전 세계 웹사이트들을 계속 훑고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구글에 검색에 그 리스트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를 구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스팸을 뿌리는 사람들, 스팸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글쓰기를 오픈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글이 뭐 수천 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글들이 묻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스팸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글을 올리는 방법이 크게 우리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스트, 글과 그다음에 페이지, 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 워드프레스 웹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방식이 뭐냐면 보드, 게시판, 그다음에 포럼.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 소통보다는 공지에 가까운 그런 뭐 교회 소식, 뭐 주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게시판으로 따로 관리를 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활발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 개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글, 포스트를 이용해서 카테고리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그게 고유의 어떤 워드프레스의 그 기능이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형 홈페이지, 한국형 게시판,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저희의 모든 것들은 한국 교회나 이런 데에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게시판 형태를 유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다 글을 분류해가지고 거기다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깔끔하기도 하고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권한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그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관리를 한다. 그러면 포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지 않으면 이게 너무 분산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될 때 신경 쓸 것이 적어야 돼요. 자,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백업 기능, 원격 저장소 지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요것이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본다면, 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가 돼 있고 액티베이트가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액티베이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겠다, 여기 있는 거 말고, 지금 여기는 이제 업드래프트라고 제가 이미 그 설치를 해놨는데, 새 플러그인을 추가 위에 보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그인에서 업드래프트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것처럼 지금 설치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활성화 누르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놓고 나면 여기 설정에서 업드래프트 백업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복원 백업, 그래서 여기 지금 백업하기 누르면 백업이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 외부 저장 공간을 클라우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쪽에다 백업을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드랍박스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단계가 첫 번째 업드래프트를 설치하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정에서 업드래프트 백업에 들어가 가지고 첫 번째 페이지 여기에서 바로 이걸 누르는 게 아니라 설정에 먼저 들어가신 다음에 드랍박스가 있으면 드랍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하십니다. 일단 변경사항 저장.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제 드랍박스 인증할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인증을 하시면 드랍박스에다가 드랍박스에 업드래프트라고 하는 그런 폴더가 생기면서 거기다 이제 백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복원 백업, 여기서 지금 백업하기를 누르시면 그럼 여기에 백업 날짜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요. 제가 좀 전에 백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테마, 업로드, 필수 플러그인, 기타 이런 것들이 백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 호스팅에다가 워드프레스는 깔아야 돼요. 그리고 업드래프트 플러그인까지는 깔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똑같이 플러그인에서 업드래프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설정해서 업드래프트 백업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복원이 있어요. 복원. 드랍박스를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내가 복원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가져다가 새로 싹 정리를 해서 해줘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이전할 때 저희가 이제 맨 첫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싼 곳에서 시작을 하십시오. 초기 비용을 줄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고 나서 거기서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서비스가 영 불안하다. 그랬을 때는 이 업드래프트를 깔아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뭐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보드나 포럼은 우리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백업을 하는데. 그리고 게시판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컴팩트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게시판의 유혹은, 매력은 어, 되게 크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한국형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게시판을 무시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K보드라고 하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플러그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료 버전의 디자인이 너무 안 이뻐서 조금 그렇지만, 그래서 레인보우를 한번 깔아봤는데 완벽하게 아름답다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게시판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처음에 그 웹 호스팅 그 호스트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네, 그 서비스 중에 홈페이지 백업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네, 뭐 예. 일주일에 한 번 백업해 주는 것도 있고 네. 한 달에 한 번 백업해 주는 것도 있고 매일 해 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랑 지금 이 서비스랑 같은 건가요?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네. 이 서비스는 제가 관리하는 거고, 거기 호스팅에서 하는 서비스는 호스팅 업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가 어느 날 갑자기 작동을 안 해요. 어저께 내가 뭔가를 설치를 했는데 오늘 가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호환성 테스트라든가 또는 홈페이지의 그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을 삭제하십시오라고 나와요. 아까 여기도 그 사용하지 않는 거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삭제를 하는 것이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이제 그거 제가 보라고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지, 지금 이 버전과 호환이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였는지, 요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돼요. 뭐 리뷰도 봐야 되고 그렇겠지만 그 세 가지는 꼭 보면서 가장 안전한 그런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플러그인을 이것저것 막 설치를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가 뻗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호스팅 업체한테 전화를 해야죠. 어. 아니면은 메시지를 보내든가, 저희 웹사이트가 뻗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백업을 가져서 복원을 해줘요.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요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는 없는데 어저께 상태는 좋았는데 오늘 상태가 좀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저께 걸로 백업해 놓은 거를 내가 그냥 누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것은 플러그인을 통해서 지금 백업하고 복원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워킹을 안 하면 이걸 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다가 연락해서 일단 마지막 백업한 것을 가지고서 복원을 해 주십시오 해놓고, 만약에 그 이후에 내가 백업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안전한 거라고 확인이 된다면 그거를 다시 뭐 스스로 할 아. 수도 있겠죠.